52페이지 1번이고요. 우리 요양급여 기준 2에서는 약, 재료 관련된 급여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만 잘 숙지를 하시고 시험에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고지혈증 치료제 보험 급여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요거 이제 잘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고지혈증 치료제라고 하면은요. 우리 혈중 내 혈중 내 콜레스테롤 수치인 HDL, LDL 수치를 가지고 또는 요즘 중성지방이 TG의 수치를 가지고 급여 기준을 인정 기준을 이제 정해 놓았고, 또 간혹 가다가 콜레스테롤이 있더라도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의 인정 기준을 수치를 조금 낮게 인정을 해놓다든지 하는 급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제는 2014년 3월 1일 날 이제 고시가 되었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 허가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근데 나머지 경우에 동인정 기준, 여기에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준을 볼게요. LDL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위험 요인이 0개에서 1개인 경우에는 LDL이 160 이상일 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 요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위험 요인이 0개에서 1개, 2개 이상인 경우에는 LDL이 130 이상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상동맥 질환통은 이에 준하는 위험인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 이런 것들의 합병증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LDL이 100 이상일 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 경우에는 70 이상일 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중 LDL 수치가 160인 고혈압이 있는 환자, 그럼 위험 요인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위험 요인 같은 경우는 흡연, 고혈압, 낮은 고밀도, 그러니까 HDL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요거는 뭐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서 얘는 40 이상이 되는 게 원칙인데 얘가 40 미만으로 떨어졌다든지, 또 관상동맥 질환 조기 발병에 가족력이 있다라든지 연령이 높다라든지, 그래서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위험 요인이 이렇게 돼서요. 그 1번 보기에 보면은 고혈압이 있으면서 160인데 위험인자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지혈증 이제 보험 급여가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있으면서 흡연까지 합니다. 흡연과 고혈압 2개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0 이상. 네,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100만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130이에요. 그러면 3번도 보험급여 기준에 들어가고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인자가 있다. 그래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 경우에는 혈중 70 이상일 때이다. 그럼 100이면은요. 4번에는요.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급여 인정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 볼게요. LDL 수치가 70인, LDL 수치 70이면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40세 남자 환자 위험 요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자는 45세 이상일 때가 위험 요인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보험급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 3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요. 셀레콕시브 경구제, 셀레브렉스 캡슐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관절염에 쓰여지는 엔사이드계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급여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고시 개정 전체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광직성 척추염의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래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보기 2번에 나와 있고요. 강직성 척추염 보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 기준 이외에는 이런 데는 인정을 하는데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아니에요. 약값 전체만 환자가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만약에 원래 엔사이드계 약물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제를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개선한 약물이기 때문에 소화기 용제를 같이 쓰는 병용 투여를 했을 때는 이제 안 된다. 급여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 급여가 되고 안 되고라기보다는요.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기 4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은 답이 5번입니다. 14페이지 9번 문제에 보면은 자, 다음 중 사용된 봉합사가 별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주 쉽습니다. 봉합사라는 거는요. 이렇게 찍고서는 꼬매야지 산정이 될 수 있고 실사용량이 산정이 되는데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요 밑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느 경우냐면 천자생검 내시경 검사 이럴 때 우리가 봉합사 쓰지 않는 이거는 사용되지 않는다. 중재적 시술을 사용한 경우 내시경적으로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피부에다가 봉합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봉합사를 실사용량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특수기기, 레이저, 감마나이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레이저 시술 이런 거 안 들어가겠죠. 안면 수술을 제외한 2cm 이하의 피부 봉합 또는 피부 고정. 얼굴 같은 경우에는 2cm 이하여도 이제 봉합사가 실사용량이 산정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 2cm 이하의 피부 봉합이나 피부 고정에는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보기에서 고를 때는요. 아주 쉽습니다. 레이저 수술이죠.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봉합사가 실사용량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 왜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재료와 관련되는 문제이고요. 16번은요. 우선은 외우는 문제예요. 보기에서도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자 96페이지 16번 확인을 하시고요. 2개 외상이나 뇌 수술 후에 사용하는 두개골 고정료 마이크로 플레이트의 일반적인 인정 개수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비흡수성 재질로 어떻게 보면은 재질이 조금 개선된 거죠. 자, 식약청 허가 범위 내에서 4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마이크로 플레이트는 4개까지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97페이지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툴로스 경구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풍명으로 보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듀파락, 이지시럽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만성 변비에 투여 시 1일 인정 용량으로 오른 것은 우리가 소화 시에 아기가 배에 가스가 찼다. 이런 경우에 이 락툴로스 듀파락 같은 약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락툴로스 경구제를 사용을 한다.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루약으로 된 거 사용하고 있죠. 요거 이제 뭐 이지 시럽 이런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할 때요. 가스가 차면 변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소화 변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성 변비, 역류와 소화 변비 이런 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소화 변비일 때는 1일 1ml, kg당 1ml다. 만성 신부전 환자, 만성 변비에서는 1일 60ml 용량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애기들은 kg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더 많이 넣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투여 소변서를 넣는데 하루에 60ml를 넘지 말아라. 성인인 경우에요. 60kg가 넘으면 애기한테만 적용을 해도 60ml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최대 60ml까지 용량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같은 문제는 기억을 해야 되죠. 만성 신부전증 환자 성인 1일 60ml의 용량으로 한다. 답 5번. 1일 60ml 용량까지 인정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기준 98페이지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면은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디스탈 액세스 가이딩 카테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디스탈 하면은 원이부죠. 멀리 원위부에 있는 분에 접근하기 위한 가이딩 카테터의 급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나온 것처럼요. 이 부분도 심사 기준 조회에서 치료 재료와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되고요. 그 부분부터 본 다음에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보기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 기준 조회 2020년 19호
치료 재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디스탈 액세스 가이딩 카테터, 멀리 있는 부분에 접근하기 위한 가이딩 카테터의 급여 기준은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다음과 같다. 어떤 질환에서 우리는 가이딩 와이어, 액세스, 멀리 있는 부분에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냐. 그런데 단 중간에 있는 액세스 인터메디에이트 카테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디스탈 액세스, 그러니까 원위부 접근을 할 때요. 중간 카테터라는 얘기입니다. 원위부에 접근을 하기 위한 그냥 가이딩 카테터가 있고 중간 카테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같이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요. 병용 사용은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개다. 카테터를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답은 고르기가 쉽습니다. 자, 급여 대상을 보면은요, 이런 거 된대요. 뇌동맥류, 혈관 박리의 혈관 색전술, 뇌동 정맥 기형, 경막동 정맥류의 혈관 색전술, 급성 뇌혈관 폐색의 기계적 혈전 제거술 혹은 혈전 용해술, 두개각 내 외 뇌혈관 협착증의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 혈관 석영술, 요런 데 급여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개수는 시술당 1개를 인정하고 단 동일 병변, 치료 시에는 서로 다른 혈관으로 동시 접근하는 경우에는 2개까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당 1개 인정한다. 맞습니다. 혈전 용해술 시, 혈전 박리의 혈관 색전술 시 인정한다. 동일 병변 치료 시 2개까지 인정한다. 맞습니다. 4번 디스탈 액세스 인터미디에이트 카테터, 그러니까 원위부에 접근을 할 때 중간 카테터와 병용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 4번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99페이지 30번 문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하고요. 99페이지의 30번 문제는 소아성장 호르몬 결핍증인 환자에게 소마트로핀 주사제 투여 시에 투여 용량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소아성장 호르몬 결핍증, 그러니까 전체 소아가요. 이제 전체 키를 이제 재봤는데요. 키가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성장 호르몬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럴 때 보험급여 인정 기준이 되는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토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투여 시 투여 용량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가 되냐, 소아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성장하는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냐면 전체 신장이요. 우리가 100명으로 봤을 때 자라고 있는 순위가 3%밖에 안 돼요. 100%가 제일 크다고 한다면요. 3% 이하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 2가지 이상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로 확진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골 연령이 감소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여 용량은 0.5에서 0.72 IU kg당 0.5에서 0.71 IU로 되어 있습니다. 답 1번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0.5에서 0.71입니다. 0.5에서 0.71 여러 가지 보기가 나오더라도요. 요 뒤에 숫자가 가장 작은 거 고르세요. 네, 1, 2, 3, 4, 5로 되어 있으니까 1 요거 고르시면 되고요. 번호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때요? 요건 이 보기의 순서는 이제 뒤바뀌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가 1로 되어 있는 거 0.5에서 0.71 일이 이제 투여 용량의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풍선 확장 카테터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 시 카테터의 인정 개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양급여 기준 2 같은 경우에는 치료 재료라든지 약제 이런 거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예상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풍성 환자 확장 카테터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상동맥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풍선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기관지 확장술 시 카테터 인정 개수입니다. 자, 답은요. 실사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누가 정했냐? 언제 정해졌냐? 고시 기준 2020년 152호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 해설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52호 치료 재료와 관련되는 심사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이때 풍선 확장 카테터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 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화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지 내시경화를 하면서 확장술을 할 수도 있고요.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고요.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 확장 카테터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실사용량을 인정을 한다. 자, 여기에서 나오죠. 실구입가로 실사용량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용량 인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용한 개수대로 다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 개수는 실사용량 이 심사 기준에서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답은 5번 고르실 수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46번 문제를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국소지혈제 투여시 보험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심사 기준조에 2019-88호라고 되어 있는데 2019 고시 제 2019-88호 약제와 관련되는 고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원칙 국소지혈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쉽게 얘기를 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보험 인정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그럼 약값에 대한 전액을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환자 케이스 외에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 여기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보시면 수술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간 절제술 시 간을 절제할 때 국소지혈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다. 또 간 파열 봉합술, 췌장수술, 그 다음에 간최 12지장 절제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소화기 계통에서는 간, 췌장, 12지장 여기에 수술에 대해서 국소지혈제를 사용했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또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뇌와 관련되는 수술들입니다. 이 수술들에서 국소지혈제 사용했을 때 건강보험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더니 척추신경근 절제술, 그 다음에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 수술, 개심술, 심장 여는 수술이죠. 인공판막 취환술, 복잡 심장 수술, 또 척수 수술, 장기 이식 이런 데서는 국소지혈제 사용을 했을 때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제 꼽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머리를 열거나 심장을 열거나 또 척수신경, 척수 스파이널 코드 이런 데를 수술하거나 장기 이식, 어려운 수술을 하는 경우 다 국소지혈제 사용을 했을 때 요양급여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소화기 계통에서는 간최 12지장 여기에서의 수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은 안 나와요. 자,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위전 절제술은
국소지혈제를 만약에 사용을 했다 하는 경우 요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해라. 그래서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 아닙니다. 자, 50번 문제, 104쪽에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요, 오타가 있어서요, 오타 고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 3번에 구토들이 아니라 구토등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편두통 치료제는 언제 사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이고요. 이때요,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요,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한쪽이 굉장히 심하게 아픈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뇌혈관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갑자기 발작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 예전부터 뭔가 있을 것 같은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인 경우에 더 위험하다고 봐서 이때 인정이 되고요. 중등 또는 중증의 편두통, 오심이나 구토, 또 이제 광선공포증, 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데 빛을 보면 더 막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막 공포감이 느껴와요. 또 소음을 들었을 때 머리가 더 찌릿찌릿 아파와요. 이런 편두통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50번에서요, 보기에서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은 인정 기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1번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50번 답 1번입니다. 108페이지 61번 문제입니다. 표재성 대퇴동맥 및 슬화동맥, 무릎동맥이겠죠. 경피적 혈관 내 급속 스텐트 삽입술 시 혈관 내에 나가 스텐트를 삽입합니다. 이때 스텐트 인정 개수입니다. 인정 개수. 자, 요런 것들도요. 어차피 이거는 심사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지금 2018년 281호에 나오는 치료 재료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보면은, 자, 그런데 고시가 2021년 292호로 다시 한번,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봤더니요, 경피적 혈관 내 금속 스텐트 삽입술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 방출 스텐트의 급여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급여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재성 대퇴동맥, 슬화동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화동맥에 하나요. 편측당 3개까지 인정한다. 편측당 한쪽씩 3개까지. 이게 이제 딱 심사 기준에서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 보기에서 편측당 3개까지. 자, 표재성 대퇴동맥, 슬화동맥, 스텐트 3개, 스텐트 3개. 이거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110페이지 6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6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총정맥 영양법, TP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정맥 영양법이란 입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주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환자한테 카비벤 주사를 보험급여 세부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총정맥 영양법을 할 때 수분이나 전해질, 아미노산 및 칼로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 카비벤 주사를 같이 주게 된다. 보험급여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은 고시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보험급여가 되는 항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하루에 최대 원백을 인정한다. 하루에 원백 카비벤 주사를 맞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는요,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토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냐? 수액 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그래서 수액 공급이 이제 충분하게 수액만을 계속 맞을 수 없는 환자. 또 호흡 기능 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포도당 내성이 있는 환자. 그래서 포도당만으로는 칼로리 보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카비벤 주사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화상 환자인데 중등도 이상. 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그 다음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5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상 환자 경등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기에 있는 답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2번 화상 환자는요. 중등도 이상에서 카비벤 주사가 요양급여 기준 안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